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차에서 특수학교에 다니던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정확히 37분마다 한 명. 지난해 사망 원인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14,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닌 자살인 나라입니다. 특히 40대 남성이 암보다 자살로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우울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거대한 살인 병기가 되어버린 이유 뭘까요?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힌 그 사람, 점심시간 식당 옆자리에서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보던 직장인, 그리고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까지 우리는 모두 참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도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이라는 네 글자와 함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 그게 요즘 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함이라는 거대한 가면을 쓴 채 속으로는 유령처럼 다스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하지만 가장 직시해야 할 사망 신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는 거지. 혹은 사업에 완전히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한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근데요, 지금 한국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이런 부류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남들만큼 살고 남들만큼 벌어 보이는 사람이죠. 가장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버티림이 있는 사람이 무너질 때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풍선은 아주 조금씩 부풀어 오를 때가 아니라 팽팽하게 한계치까지 버티고 있을 때 바늘 하나에 터져버리는 법이니까요. 이건 비극적인 수사법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입니다. 한국은 지금 압도적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한 해 평균 약 1만 4천 명.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하루에 약 40명이 사라집니다. 시계바늘이 한 바퀴를 채 돌기도 전인 37분에 한 명씩 누군가 생을 놓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대별 통계입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특히 40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40대에서 처음으로 암이라는 질병을 제치고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됐다는 것, 이건 개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허리가 통째로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0대 참 이상한 나이입니다. 청춘이라 불리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쉬기엔 너무 이른 나이. 장애교육비, 부모님 부양, 대출이자,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허리 역할, 집에서는 기둥 역할. 20대 때의 실패는 경험이지만 40대의 실패는 재앙입니다. 다시 시작할 체력도 시간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40대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동시에 가장 혼자인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약한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40대 가장, 가족과 함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던 어머니, 극단 선택 시도. 이 기사들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가족까지?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이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생활고, 빚, 돌봄의 한계. 이 파고가 덮쳤을 때 한국의 가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사회는 네가 더 열심히 헤엄쳤어야지 라고 말할 뿐 튜브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해. 우리 때는 더 힘들어도 다 버텼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런데요, 이건 개인의 멘탈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두 명이 무너지면 개인 탓일 수 있지만 14,000명이 무너진다면 그건 그들이 걷고 있는 다리가 부실공사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가난에 배어해서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됐죠.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압축 성장의 이면에는 압축된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인간이 그 변화를 소화하고 적응하는 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엔진은 슈퍼카인데 브레이크와 타이머는 구식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힘들어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있었고 담벼락 낮은 이웃이 있었고 같이 울어줄 친구가 근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삽니다. 혼자 버팁니다. 혼자 책임집니다. 실패하면 오롯이 혼자 무너지는 구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립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독특하고도 무서운 문화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네가 잘나서라고 칭찬하지만 실패하면 네가 못나서라고 낙인 찍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책임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부모님이 부끄러워지고 내 자식의 앞길이 막힌다는 공포. 이 연대 책임의 심리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가족에게 짐이 덜 되는 길이다 라는 최악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일 뿐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객관화의 실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상 존재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과 중심 사회가 낳은 비극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통계는 더 서늘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더 많이 시도하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존재로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술 한 잔으로 넘겨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패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끝까지 침묵하다가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강요해온 강함의 굴레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립된 사회입니다. 아파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명이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편의점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몇 달 동안 타인과 깊은 대화 한 번 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아무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SNS입니다. 우리는 매일 남들의 인생 하이라이트 필름을 봅니다. 고급 식당, 명품, 행복한 여행사진. 그걸 내 현실의 비하인드 컷과 비교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만 실패한 인생 같아. 상대적 박탈감은 독보다 무섭습니다. 남들만큼 못 살면 나고자라는 인식이 우리를 끝없는 경주로 내몰고 그 경주에서 잠시라도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은 지금 혼자 버티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책임은 태산처럼 무겁고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남들과의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 버티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체온을 나누고 약함을 공유할 때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멀쩡해 보이려고 애를 쓰며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멀쩡해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험한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일의 뉴스 주인공은 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글쎄요. 그 대답을 찾는 것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